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2년 만에 시집하고 영 끊어버린 40대 여성입니다. 하마터면 애아빠도 끊어버릴 뻔했는데 이 인간은 그래도 막판에 숙이고 들어온지라 봐주기로 했고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살았더니 주변 사람들이 고마워하기는커녕 말 그대로 저를 호구 취급하대요. 그래서 시집하고도 이사단이 났죠.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당시 저나 남편 둘 다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둘이 하는 일도 전혀 달랐고 취미도 다르다 보니 얘기거리랄 것도 없고 그래서 첫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겠구나 싶대요. 그래도 주선자 체면도 있고 해서 제가 좀 대화를 주도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이 좋더랍니다. 쑥맥 같은 자기를 리드해나가는 제가 마음에 들었다나요? 아무튼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그때야 제가 그런 남편 속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숙제 하나 해결했다 하는 마음으로 헤어졌는데 이후로 남편이 간간히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날씨가 좋다던가 밥은 먹었냐던가 뭐 별 시덥지 않은 내용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연락만 주고받은 지 1년쯤 되던 때 제가 회사 일로 좀 크게 마음을 다친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알고 남편이 백방으로 나서며 해결사를 자처하더라고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황 자체가 나아진 건 딱히 없었어요. 하지만 자기 일도 아닌데 두 팔 걷고 나서는 남편의 모습에 제가 마음의 문을 열었고 이후로 본격적으로 가까워졌네요. 2년 후에는 결혼 이야기까지 주고받게 되었고요. 친정이나 시댁이나 할 거 없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셔서 노후는 그럭저럭 준비가 되어 있으셨지만요.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아버님은 평생 한 번의 대박을 노리며 이 사업 저 사업, 며느리로서 이런 표현이 적절하진 않겠지만 소위 껄떡대기만 하셔서 제대로 돈을 벌어오신 적은 없다고 들었어요. 반면에 어머님은 공장도 다니셨다가 식당 일도 하시다가 지금은 지인들이 불러주면 가서 집안일 좀 도와주고 그렇게 당신 용돈벌이를 하시는 정도였죠. 그렇다 보니 남편의 경우 총 4남매로 남편이 장남이었고 아래로 시동생 하나 어린 신우 둘이 있었는데 각자 번 돈에 얼마씩 각출하여 시부모님을 도와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결혼할 때 시부모님한테 경제적 지원을 바란다는 건 솔직히 꿈도 못 꿀 일이었죠. 친정에서도 해줄 형편이 안 되다 보니 딱히 서운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없으면 없는 대로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도 남편이 모아둔 돈은 제가 모아둔 돈의 절반치밖에 되질 않았어요. 저는 대단한 차는 아니었어도 차도 한 대 있었지만 남편은 없었고 그런데 사실 연애 때는 남편이 이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지금이야 반반 결혼이니 뭐니 그러지만 그때만 해도 그래도 남자가 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해오는 분위기는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그마저도 남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뭐 서로 다른 사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한 거죠. 그런 것 따진다고 없는 게 갑자기 어디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남편 직장은 야근이 잦았기에 남편 직장에서 먼 곳에 집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위치를 선택하고 대신 집 사이즈를 줄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원룸 전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정말 알뜰살뜰 열심히 살았습니다. 애라도 생기면 원룸에서 낳아 키울 순 없으니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방두개는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좀 넘었을 때 예상보단 조금 일렀지만 어쨌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애를 임신했습니다. 입덧도 심하고 몸도 힘들었지만 한푼이 아쉬웠던 시기라 출산 직전까지 정말 꾸역꾸역 출근해서 일했어요. 친정부모님이 얼마라도 생활비를 보태줄 테니 관두라 하셨지만 친정부모님 주머니 사정을 뻔히 아는 마당에 넙죽 감사합니다 하고 때려칠 수 없었으니까요. 참고로 이때도 시댁에서는 별말은 없으셨어요. 사실 결혼할 때도 크게 반대를 하신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얼마나 저를 반기셨던 것도 아니에요. 다만 보태주지는 못한다. 장가 갔다고 부모 형제 나 몰라라 하지 마라 그러면 마누라 그러니까 저만 욕먹는다 뭐 그런 이야기만 몇 번이나 하셨네요. 그리고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도 시부모님 입장에선 첫 손주였는데 딱히 기뻐하시는 건 없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회사를 안 관두고 계속 다니겠다 하니까 그걸 좋아하셨죠.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미 그때부터 좋은 시부모님은 아니셨다는 게 새삼 실감이 나네요. 솔직히 바보같이 보이겠지만 결혼하고 초반에 한 2, 3년 동안은 시부모님 눈치를 많이도 살폈답니다. 어떻게든 좋은 며느리 소리 듣고 싶었고 주변 사람들한테 며느리 잘 봤다는 소리 들으시고 어깨 으쓱하시게 해드려야지. 그런 한심한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딸애를 낳았는데 그때도 시댁의 서모 하나 제대로 받은 게 없어요. 첫손주라고 옷 한 벌 해주시지 않으셨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시동생도 그렇고 신우들도 그렇고 속된 말로 입을 싹 닦대요. 저는 그래도 없는 살림에 자기들 생일이고 그러면 뭐라도 하나씩 꼭 챙겨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좀 기분도 많이 상했고 동시에 나름대로 정신이 들더라고요. 시댁에 암만 잘해봤자 별 소용도 없구나. 내 남편 내 자식이나 잘 챙기고 친정 부모님한테나 잘하자 뭐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이후로 시댁과는 가까울 것도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딱 그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한편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저희 애가 3살이었을 때였어요. 당시 저희 애는 어린이집 종일반을 다니고 있었는데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어느 날 갑자기 원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갑작스레 이민이 결정되어 폐원을 하게 되었다고요.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나마 다른 학부모로부터 30분 거리에 어린이집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잠시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그마저도 자리가 없다. 최소한 반년은 기다려야 한다 하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고민 끝에 저는 어머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친정은 저희가 사는 곳에서 멀기도 했고 친정어머니께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던 때라 아이를 봐주실 만한 상황이 못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정을 설명했음에도 어머님은 정말 단칼에 거절을 하셨어요. 허리 수술을 받았다고 해도 집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친정애미 두고 왜 당신한테 이러냐면서 친정애미 고생하는 꼴은 보기 싫고 먹고 살자고 일하러 다니는 시애미한테는 시켜 먹어도 될 것 같냐는 한마디로 억지를 부리시며 말해요. 정말이지 너무 서럽고 서운하대요. 제가 저 편하자고 봐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우들이 번갈아 가며 전화를 해서는 자기들이 오히려 서운하다며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들 엄마가 만만해 보이냐면서.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솔직히 저희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는 어머님 용돈도 매달 드리는 20만 원을 제외하곤 단돈 10,000원도 더 안 쓰더라며. 결혼 전엔 안 그랬다. 툭하면 시부모님 모시고 외식하러 다니고 쇼핑도 다니고 그랬다. 자기들 오빠가 저 때문에 그렇게 변했어도 어머님도 그렇고 자기들이 다 참아준 건데 이제 애까지 맡기려고 드냐면서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정말이지 저도 사람인데 기분이란 게 있잖아요. 어머님이 거절하실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든 어머님도 나름 서운하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거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린 신우들까지 쌍지팡이를 짚고 나서서 목에 핏대를 세우니 저도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는데 싸가지 없는 태도는 좀 고치라고 한마디 덧붙이긴 했지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또 난리가 났었지만 아무튼 이때 제 나름대로 마음속에서 상종 못할 사람들이란 생각에 시집 식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 마음의 끈이랄까? 그걸 끊어냈어요. 결국 저는 회사를 관뒀고 이후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워낙에 흔해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물건 떼다가 온라인에서 파는 게 막상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만 하면 내가 회사 다닐 때만큼은 벌겠네 싶어서 무턱대고 뛰어들었죠. 다행히 남편도 딱히 반대하지 않았고 제가 어디 안 가는 걸 딸애도 알았는지 이후로는 한껏 얌전해져서 집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시기, 그러니까 제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었던 그해 두 신우 중 1살 많은 신우가 결혼 상대를 데려왔어요. 어디 회사 다니는 남자라면서 신우가 그 남자 좋아하는 게 아주 얼굴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족 인사를 마치고 어머님이 저더러 따로 얘기 좀 하자 하시더니 신우 시집 갈 때 얼마나 대줄 거냐는 거예요. 황당해서 제가 뭘 얼마나 대주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맞이가 돼서는 동생 시집 가는데 한 푼도 안 할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의금을 말씀하시는 거면 100만 원 생각하고 있다니까 어머님이 해도 너무한다면서 그러지 말고 2천만 원만 내놓으라는데 제가 그럴 돈이 어딨냐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직전에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모아 아파트로 이사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사한 아파트에 대출이 없지 않냐면서 그거 담보 잡아 대출 좀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황당한 걸 넘어서서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으시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돈 달라 소리를 하시지 싶은 게. 그리고 불현듯 예전에 어머님이 제 부탁에 칼같이 거절하시던 그 얼굴이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싫어요 소리가 입 밖으로 나가버렸네요. 이때 남편하고도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체면도 있는데 그렇게 어머님한테 말하면 어쩌냐며 저를 탓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그간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를 내보이며 내가 이렇게 당할 때 당신은 뭘 했는데 이제 와서 어머님 편을 드느냐고 미친 듯이 화를 냈죠. 남편이 말하길 제가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면서 아무튼 결국 남편이 미안하다며 신우 결혼에는 100만 원도 안 해도 된다고 저를 어르고 달랬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신우는 신우대로 저한테 너무하네 어쩌네 난리를 쳤지만 제가 신우더러 아가씨는 우리 결혼할 때 단돈 5만 원이라도 했냐고 따지고더니 더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참고로 저희 결혼할 때 신우는 어엿한 사회인이었고 저는 없는 형편에도 신우한테 명품 지갑 선물했었어요. 그런데 이달 초였습니다. 웬일로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신우 혼수 때 크게 다툰 이후로 어머님과는 유난히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있었기에 어머님의 연락이 반갑다기보다는 뜻밖의 일처럼 느껴지대요. 처음엔 받지 말까 하는 마음도 아닌 게 아니라 들었는데 한편으론 내가 뭐 죄졌나 싶은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목소리가 누가 들어도 한바탕 운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놀란 제가 무슨 일 있으시냐 물으니 일을 어쩌면 좋냐 하시면서 막내 신우 소식을 전하셨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시집도 안 간 막내 신우가 암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의 표정을 보아하니 남편도 벌써 소식을 들었구나 싶었어요. 저는 이걸 위로를 해야 하나 아니면 어떻게 해줘야 하나 도저히 모르겠어서 남편이 먼저 말문을 열기만을 기다렸고요. 그랬더니 저녁 식사를 마친 남편이 할 얘기가 있다며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래서 해보라니까 자기가 막내 신우랑 통화를 해봤는데 막내 신우가 저희 사는 동네로 이사를 오겠다고 하더랍니다. 저희 동네에 유명한 병원도 있고 저희 부부가 있으니 좀 의지가 될 것 같다면서요. 전 좀 의아했어요. 솔직히 남편하고 막내 신우야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랑은 평소에 연락을 한번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의지를 하고 말고 할 그런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래 하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런데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동네가 집값이 싼 건 아니잖아 하더니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하면 어떠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게 뭔 소리냐니까 막내 신우 형편의 집이라고 구해봤자 반지 하나 빌라 정도일 텐데 아픈 애더러 그런 데서 어떻게 지내라고 하냐면서 우리는 방도 하나 남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있으라고 하는데 제가 미쳤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지금 아픈 신우 병수발 들게 생겼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이야 하더니 저더러 당신이 형제자매가 없어서 그러나 본데 보통 이럴 땐 서로 돕는 게 정상이랍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신우가 와 있으면 저희 애도 봐줄 수 있고 그러면 저도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냐는데 아픈 신우가 솔직히 도움이 되면 얼마나 되겠나 싶기도 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까놓고 말해서 저에게 좋을 건 하나도 없어 보이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모님도 가만히 계신데 남편이 왜 이러나 싶은 게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는 며칠 동안 서로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며 생활을 했는데 그러나 중에 다시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고 저한테 말 그대로 욕을 퍼부으셨어요. 피도 눈물도 없다면서 신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그거 좀 옆에 끼고 챙겨주는 게 뭐가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그러냐면서 말이죠. 그런데 또다시 어머님이 제가 애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다.
네 친정애미는 뭐하냐 하며 막말을 퍼부으셨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 똑같이 했습니다. 어머님은 집에서 뭐 하시는데 아픈 딸도 하나 못 거두신다는 거냐고. 어머님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다니시길래 아픈 딸을 남의 손에 맡기시려 하시냐? 그랬더니 이제 저더러 미쳤냐 돌았냐 하시면서 말버릇이 그게 뭐냐 하시길래 제가 뭐 틀린 말 했냐 했죠. 그리고 이 통화 내용은 다시 남편 귀에 들어갔고 남편이 그날 밤 아주 발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시어머니한테 그런 막말을 퍼부을 수가 있냐면서 저더러 네가 사람이냐 어쩌냐? 원수한테도 그렇게는 안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마음고생할 때 당신 식구들은 누구 하나 나리에 걱정해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준 사람 있냐? 원래 인간관계가 오는 만큼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뭘 해준 게 있다고 당연한 듯 바라기를 하냐? 당신 식구들 너무 뻔뻔하다. 저도 이판사판이다 싶어서 그간 쌓여있던 속마음? 죄다 쏟아냈습니다. 막말로 이러다 수틀리면 갈라서면 되지. 남들도 이혼하고 잘만 사는데 나라고 못 살겠냐?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제가 그렇게 맺힌 게 많은지는 몰랐다더니 그러면 집이라도 좀 좋은 데 구하게 우리가 돈 좀 해주자 그러는 거예요. 정말이지 이때는 진짜 입에서 쌍소리가 나갔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뭐 3천이 어떻고 4천이 어떻고 하는데 진짜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눈이 돌아갔나 그래서 남편한테 돈만 해줬다간 보라고 이혼이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진짜 너무한다면서 아주 그냥 눈물을 쥐어짜내더군요. 그런데 이튿날 남편이 뭐 얼마나 대단한 결심이라도 한 것 마냥 저더러 얘기 좀 하자더니 알겠답니다. 신우랑 같이 살자 소리는 이제 안 하겠대요. 다만 한 동네로 이사 온다는 것까진 자기도 못 말리니 그런 줄 알라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한 동네로 이사 와서 들러붙고 그러면 그건 또 매번 제가 무슨 수로 거절하고 그러나 싶은 게 은큼한 시집 식구들이 나를 상대로 또 잔대가리를 굴리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집을 내놨어요. 아이 학교가 멀어지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제가 차로 통학을 시키면 시켰지 시집 식구들 손바닥에선 절대 놀아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네요. 그리고 정말 신이 도왔다고 해야 할지 신우가 이사오고 3일째 되던 날 저희 아파트도 팔렸습니다. 제 예상대로 남편은 한 동네 살면서 저녁 정도는 같이 먹자며 신우를 집으로 부른 상황이었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기 오늘 팔렸고 우리 언제까지 집 빼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사갈 준비해라. 남편하고 신우 얼굴이 허옇게 질렸다가 남편은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며 소리 지르고 저더러 너 이렇게 내 뒤통수 치라고 내가 아파트 명의 네 명의로 해준 줄 아냐며 악을 쓰길래 해주긴 누가 해주냐 아파트 사는데 네 돈보다 내가 번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 하고 저도 악을 쓰고 신우는 신우대로 울고 짜고 그리고 이 일로 저는 정말 온 시집 식구들에게 욕이란 욕은 다 먹었고요. 어머님은 남편더러 저 같은 거랑 이혼하라셨는데 정작 남편이 이혼만큼은 안 하겠다고 버티대요. 저도 애 때문에 이혼은 솔직히 엄두가 안 나면서도 남편이 하자고 들면 그냥 해버릴 작정이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어머님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올 때마다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 마시라며 화를 내는 걸 보니 저 인간도 어지간히 마음이 복잡한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나 중에 아픈 막내 신우가 저희 남편더러 마누라 하나 못 튀어잡냐며 아주 기어오르더라고요. 직장생활 그렇게 해서 돈도 못 모아놨냐. 다른 집은 장남들이 동생들 결혼까지 시킨다는데 오빠는 우리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냐. 아무리 아픈 사람이라지만 그래도 위아래 없이 대들어대니까 남편도 자기가 이런 애 때문에 이혼 얘기까지 오가며 저랑 싸웠나 싶었나 봐요. 결국 며칠 전에 저한테 이제 시부모님이고 자기 남매들이고 다 관심 끄랍니다. 자기도 그냥 속 시끄러워 못 살겠다면서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고. 우리나 잘 살자 그러는데 이 인간이 갑자기 왜 이러나 약 먹었나? 별 생각이 다 들대요. 그래도 어쨌든 일단은 다행이다 싶어요. 말이 쉬워 이혼이지. 정말 솔직히 이제 곧 사춘기일 딸한테 이혼한다 소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눈앞이 깜깜했거든요. 이건 뭐 막내 신우 덕분에 우여곡절 끝에 사이가 다시 좋아진 것 같아서 고맙다고 해야 하나요?